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나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보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진료실뿐 아니라 메시지, 댓글, 오랫동안 움직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통증 때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MRI를 찍고 디스크 탈출, 돌출, 퇴행, 마모 같은 단어를 읽게 되면 아무도 차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뇌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 허리가 안 좋아. 이제 조심해야 해. 잘못 움직이면 더 악화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매일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의료 결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허리에 대한 신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디스크나 척추뼈, MRI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미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요통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영상검사를 원하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상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검사가 통증을 개선하지도 않고 기능을 향상시키지도 않으며 삶의 질이나 치료 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단순히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MRI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훨씬 더 깊은 의미, 즉 확신, 인정, 그리고 통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당신의 허리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 되어버리면 회복 과정이 종종 움직임보다는 두려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검사에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걸까요?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다릅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 거지? 우리는 이름을 원하고 설명을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줄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예상보다 며칠 더 오래 가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불확실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 뇌는 불확실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설명가 필요합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영상검사가 매우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MRI, 엑스레이 또는 의학적 소견서는 바로 그것, 즉 시각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영상이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연구가 바로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요통 환자들을 인터뷰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영상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MRI는 단순한 의학적 도구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통제감을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해요.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와 같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허리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먼저 MRI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에게 이건 꼭 필요한 단계야 라고 자주 되뇌는 아주 흔한 말입니다. 이렇게 영상 촬영은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상 촬영은 통증을 인정받고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일입니다. 어딘가 아픈데 그 이유를 모를 때 영상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영상이 늘 통증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잘못 해석되면 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리 통증을 말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발견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을 실제 통증의 원인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MRI를 보고 디스크 탈출이 보이면
보통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있다. 저게 문제다. 저게 내가 아픈 이유야.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 혹은 돌출이 있어도 전혀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통증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일하고, 운동하거나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맥락 없이 보여주면 손상된 척추처럼 보일 겁니다. 부상당한 척추처럼요. 동시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심한 요통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도 MRI 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우리에게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통증은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통증은 신경계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그 중에는 몸에서 오는 신호, 이전의 경험, 기대, 상황,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MRI 자체가 아닙니다. 영상 검사는 많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가 그 영상을 지속적인 위협 신호로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사람이 내 허리가 손상됐다. 이제는 고칠 수 없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더 악화될 수 있다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통증보다 그 해석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몸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공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아주 구체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항상 통증이 시작될 때는 아닙니다. 대부분 MRI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그 순간이 옵니다. 결과를 읽으면 디스크 탈출, 퇴행, 마모, 관절염, 돌출 같은 심각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척추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뇌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뇌는 그것을 손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의 허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움직임들이 이제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몸을 숙이거나 바닥에서 무언가를 짚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통을 돌리는 것. 그 순간에는 통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을 예상하는 마음이 지배합니다. 당신은 마치 허리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섬세한 부품인 것처럼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상 자료를 최종 진단, 절대적 진실, 확실성, 문제에 대한 통제와 같은 개념과 연관짓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이 당신의 삶 전체 맥락 없이 해석될 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두려움, 몸에 대한 더 큰 경계심, 움직임의 경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그런 지속적인 보호 모드에 들어가면 움직임은 덜 자연스러워지고 더 긴장되고 더 통제되며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상태를 알게 된 이후로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허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허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허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로 회복을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단순히 MRI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죠. 그렇죠? 연구는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통증이 없어질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 누군가가 명확하게 자신의 허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줄 때 좋아집니다. 왜 통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악화된다는 뜻은 왜 아닐까요? 설명이 그 사람에게 의미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움직임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더 이상 뻣뻣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시받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몸이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많은 요통 사례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주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움직임, 운동에 대한 점진적인 노출, 몸이 피하기 시작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되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MRI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디스크 탈출증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라
신경계가 더 이상 모든 움직임을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는 이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에서 보이는 겉보기의 확신을 환자에게 더 유용한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즉,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조를 가볍게 짚어주고 실제로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단순히 디스크 탈출증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퍼즐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통증을 스스로 측정하고 언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자기 공명 영상, MRI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MRI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의 허리가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40세가 넘으면 척추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있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척추가 약하다는 뜻도 아니고 평생 통증이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인구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저처럼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디스크 탈출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미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영구적인 손상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움직임을 위험으로 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움직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허리는 유리처럼 다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몸 상태에 맞춘 점진적인 움직임이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신경계 내의 경보 수준을 낮추며 다시 몸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진화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적응 능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허리도 어떤 상황이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5군데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MRI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걱정만을 불러일으키고 명확성을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치료는 운동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통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숫자 척도를 통해 그 통증을 어떻게 조절하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팔장주간이라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 이런 내용과 더불어 3가지 핵심 요소인 가동성, 근력, 안정성을 바탕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작은 이벤트이고 소액의 비용이 들며 바로 여기 위쪽 영상의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면 링크에 접속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며 회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디스크 주간의 운동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의 어느 영상이든 아시다시피 저는 수백 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곧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